안녕하세요. 세로입니다. 오늘은 4월 25일 일요일. 구독자 식구님들도 분에 넘치게 사랑을 받아서 15,000명이 되고 나의 펫 아나스타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 오래 머물면서 사회에서 펫을 사귀기는 쉽지 않고요. 또한 기억에 남는 펫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시장이든 그 외에든 대단히 소중한 하나의 추억 또는 자료다라고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에 25년 머물면서 제 기억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하나의 펫이 있는데 그 이름은 아나스타샤라고 하는 여성분입니다. 지금은 2011년에 암으로서 저 세상이 된 고인이지만 간혹가다 저는 그 펫을 떠올리곤 합니다. 유튜버를 하면서 초창기에 한번 어느 정도를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주제로 나의 펫 아나스타샤가 언급한 글을 소개했는데 오늘은 문득 식사를 하고 와서 그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그 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시 두 번째 시간으로 한번 소개하고자 하고요. 누구나 주식을 투자라고 하는 것은 큰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고 이것이 어떤 삼성전자의 월봉인데 오랜 기다림으로 이렇게 큰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것이 투자자들의 꿈이자 이상인 것이죠. 이제 그 분은 2007년 8년부터 같이 행동을 했고 우선은 그 분이 잠시 시장에서 2년 동안 자취를 감추었고 그의 남동생이 마지막으로 남긴 글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2011년 10월 25일 아침 8시 20분에 올라온 글이고 아주 우연히 누나의 수첩 가장자리에 흐릿하게 써진 모네타 아이디. 이 모네타는 지금은 많이 주식 투자자분들이 하지 않는 팍스넷이라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5년 전 2000년도부터 지난 2015-16년도까지는 주식 투자자들의 메카로 역할을 했던 팍스넷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보게 되었답니다. 혹시나 하고 접속해 봤더니 개인 블로그도 있었네요. 접속한 지가 아마 2008년 여름 때가 마지막인 듯 하군요. 저희 누나는 2009년 2월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으시고 오랫동안 병마와 싸우시다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2011년 6월 21일에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동안 쓰셨던 많은 분량의 일기와 수첩의 메모, 매매 일지, 그리고 증권에 관련 여러 처서를 오늘 정리하게 되었는데 누나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유품이라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나의 남동생이고 누나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누나는 오랫동안 썼던 의자와 책상을 볼 때 마치 누나가 옆에 있는 듯해요. 너무나 그립습니다. 여기 찾아오는 사람이 이제는 거의 없는 듯 하지만 혹시나 누나를 아는 분들께 남기고 갑니다. 누나가 무척 그립네요. 누나의 블로그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누나를 대신해서 감사했습니다. 이 아나스타샤라고 하는 여분은 서울 마포에서 지내셨고 여성분이고 이 남동생은 당시에 미국에서 생활했던 남동생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데서 얼마나 행복하고 진정한 투자이고 대가였는지 저는 직접 2년 3년을 통해서 확인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장기 투자 장기의 종목과 단기의 종목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직접 눈으로 봤던 그러한 분이고요. 그분이 남겼던 시장에 대한 주식시장에 대한 두려움하지 말자라는 것을 오늘 한번 같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펫 아나스타샤가 쓴 2007년 10월 3일 새벽 1시 41분에 기록한 것인데요.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글입니다.
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는 하루 종일 기분이 업된다. 이렇게 좋은 일만 계속 생기면 날개라도 달고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된다. 그러나 일이나 인간관계 등에서 어려운 문제가 자꾸 생기다 보면 고단한 인생의 짐을 마치 자기 혼자 전부 짊어지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한탄이 절로 튀어나온다. 맑은 날 흐린 날이 있듯이 살다 보면 인생에서도 괴롭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그러나 그런 인생의 굳은 날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너무나 흔한 말로 그것은 소나기를 퍼붓는 구름 위에 태양이 숨어 있고 그 빛이 또다시 내리쬐을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믿는 것이다. 즉 자신의 기분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울지 않도록 의지력으로 긍정을 선택하는 것이다. 마음처럼 쉽지는 않지만 자기 암시로 여러 차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다 보면 의외로 잘 풀리는 경우도 있다. 내 인생도 순탄하지 않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부터 끝까지 되짚어보면 결국 내 마음속에 쓸데없는 걱정으로 인해 많은 기회를 잃은 듯하다. 주식시장은 칵테일처럼 독한 술맛을 감추기 위해 달콤한 시럽이나 주스처럼 배합되어진 시장이다. 맛을 보는 사람에 따라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날 수도 있고 쓰디쓴 독한 술내가 날 수도 있다. 주식시장에서 비관론자만 있었다면 아직도 주가지수는 여전히 정체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주가 포인트 100포인트를 시작점으로 현재 2000포인트, 2007년도에는 이 정도였습니다. 가까이 상승하게 한 것은 다양한 시장의 주체들에 배합된 시장에서 선도했던 긍정론자들이다. 때로는 주식시장에 조정이 있을 수 있고 폭락하는 날도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긴 시간을 놓고 볼 때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어두운 중세시대 이후 신르네상스에서 산업혁명으로 우주에 로켓을 보내는 현재까지 인간은 계속 상호 의존하며 긴밀하게 통합돼 가고 기업활동은 더욱 활기를 띠고 인류가 누리는 부는 더욱 커질 것이다. 주식시장 역시 단기적인 조정 국면은 있겠지만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다.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날에도 주식시장은 돌고 돌 것이며 3000포인트. 이제 이 글을 쓴 나의 벗 아나스타사가 쓴 글 이후 14년째에 3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1만 포인트, 10만 포인트가 되어도 비관론자들과 낙관론자들에 의해 긴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그때도 여전히 깡통 계좌와 엄청난 부를 가진 주식 부자도 나오게 마련이다. 두려워 말자. 두려움과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 우유부단해지고 소극적으로 변한다. 하지만 때로는 두려운 감정과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두려움과 부정적인 시각에 압도돼 자신의 삶마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 처해 두려움과 부정적인 자세로 대응한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건설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을 것이다. 짚어볼 것은 짚어보고 신중하게 생각도 해봐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진실한 영혼에 기대어 낙관과 희망을 가져야 한다. 높은 곳을 향해서 더 높아질 수 있다. 냉소주의와 부정적인 시각은 특히 언론 매체나 법률적인 문제 혹은 경쟁 기업 간에서도 두드러진다. 이런 시각은 여러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무조건 피할 수만은 없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게 더욱 중요한 것이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다면 현실을 돌아보고 한 번쯤 누그러뜨릴 필요는 있다. 하지만 미래를 낙관하는 우리의 눈빛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줄 것이며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을 풀어넣어 더 나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진실한 영혼에서 잉태된 낙관주의는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존 템플턴. 이렇게 나의 벗은 시장에 대한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가 좀 늦어서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막걸리도 한잔 했고 문득 이제 봄이 되면서 이렇게 식구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또다시 마음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 나의 벗 아나스타샤 생각이 났네요. 시장을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늘 긍정적인 때로는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하는 몇 가지 종목도 아직은 두세 가지 종목은 고점에서 지나치게 많이 빠진 바닥권에 머물러 있고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끝없이 하락할 것 같고 시장에 대한 두려움, 나의 종목만 왜 이렇게 하락을 할까 이렇게 자괴감이나 또는 실망감, 때로는 기업에 대한 분노마저도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의 과정인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고인이 된 나의 벗, 최고의 투자자로 제가 기억하는 이 사람의 말을 종종 떠올리고 종종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이러한 나의 벗이 남긴 글을 읽어보면서 나의 과거 또는 나의 현 상태를 되짚어보곤 합니다. 오늘 저의 새로이 식구님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말은 내가 가진 종목에 기업에 큰 하자가 없고 끝없이 추락할 것 같지만 조금 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기업을 들여다보고 또 큰 시장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나의 투자 원칙을 되짚어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끝없이 긍정적이고 낙관론자가 항상 오를 수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부정적인 시각은 또 오를 수도 있고요.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봐서는 이 시장은 점차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꿈의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네요. 나의 벗을 떠올리면서 이미 고인이 된 지 10년째 되는 2011년 6월 20일 날 생을 마감했으니 이제 거짐 10년째가 다 가고 있지만 같이 활동할 때는 최소 13, 14년 정도 전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이 마치면서 당시에는 기억으로 3시에 마쳤던 것 같은데 항상 즐겁고 그날에 장을 마치면서 매매 일지를 올리면서 서로 공유하고 이야기하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우리 식구님들도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단기보다는 장기로 물론 이분은 아나스타샤는 전업 투자자이면서 일부는 장기 투자 일부는 단기인데 자신은 말하기는 오히려 단기 투자에 가깝다라고 했는데 그 신출 규모란 매매법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이렇게 매매를 한 모습인데 타고난 천재인 투자자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오늘 옛벗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시장에 대한 긍정, 더군다나 현재 시장은 과거 20년과 40년, 30년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시장이 저는 생성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서도 이 아나스타가 본다라고 한다면 부러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좋은 시장을 내가 이렇게 이 시장을 아직 이미 좀 너무 이런 시간에 떠나지 않았나 이렇게 후회감 그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저희 벗 아나스타샤의 시장에 대한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글을 통해서 그리고 좀 더 넉넉하게 이 생에 살고 있는 한 즐거운 투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너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종목이 너무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또는 지나치게 상승 중에 있다라고 해서 지나치게 흥분도 하지 말고 떨어졌다라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도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의 번 이야기를 처음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4월 25일 일요일 오후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건강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